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노무아 유지영 그리고 신지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가파르게 치솟았던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한 건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반면 제약주 등 전통사업주는 기술주 매도 자금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상황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기준 11월 11일 화요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8%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0.21%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별로 명암이 갈리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세를 보인 반면 전통적인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부진했지만 그 밖의 섹터들이 일제히 초록불을 켜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일라일리를 필두로 한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주의 상승 흐름이 돋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다소 큰 낙폭을 보여줬지만 상승세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지난밤 미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항공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21%, 델타 항공은 1.78% 하락했고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각각 1.8% 그리고 2.16%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항공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항공편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셧다운의 장기화로 항공관제사들은 2달치 원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부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항공협회는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축소된 항공편의 일정은 즉시 회복될 수는 없으며 아무래도 여파가 며칠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이 취소된 일정을 재구성하고 비행기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항공편의 정상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셧다운의 노이즈가 없어지니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경제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민간 고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ADP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4주간 민간 부문의 신규 일자리는 전월 대비 주당 평균 11,25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주당 평균 10,000건 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보면 노동시장이 10월 말로 갈수록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주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공개하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나타난 것이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서 5일 후에 고용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에 나올 9월 고용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 있을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기술주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으로 시장을 패닉에 빠지게 했던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말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 부풀리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의 공매도 베팅을 건 데 이어서 이젠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리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큰손 고객들이 AI 반도체와 서버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버리의 주장인데 매년 새로운 칩이 쏟아져 나와 기존 장비의 가치는 떨어져만 가는데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려서 손실을 감춰왔단 겁니다. 버리는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이 우리 돈 250조 원 넘게 비용을 낮춰 집을 것으로 보면서 그중에서도 메타를 꼭 집어서 순이익을 20% 넘게 부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월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빅테크들의 시총이 우리 돈 1,100조 원가량을 증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버리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채에 벤더 파이낸싱까지 끌어다가 B2에 나서고 있는 빅테크들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하는 AI 버블이 수요의 둔화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던 뉴스를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자세한 종목별 뉴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시덴탈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11일 개장 직후 옥시덴탈은 전거래일 대비 2.37% 상승하며 성수하는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영향입니다. 옥시덴탈은 3분기 순이익이 8억 3천만 달러, 무려 주당 수익은 65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4센트로 시장 전망치였던 48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주당 순이익이었던 98센트와 비교하면 아직도 여전히 감소폭은 큰 수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분기 매출은 67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역시 전년 동기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주목할 점은 지난 4분기 동안 옥시덴탈의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4차례나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4분기 매출 66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옥시덴탈 주당 수익은 51센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가장 주목했던 주식 중 하나인데요. 무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의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시덴탈의 주가가 올 한 해 동안 약 16.4%를 하락하면서 부진했던 만큼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연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데요. 먼저 어제 소프트뱅크가 AI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어위브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와 영업이익률을 내놨습니다. 이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버리가 AI 테마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은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수익이 상당히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업들이 내용 연수를 늘려 감가상각 비용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순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빅테크 개별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AI 투자의 확대 소식을 내놓은 가운데 각각 0.53% 그리고 0.4% 상승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이폰 에어의 후속 모델 출시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애플은 AI 투자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주의 하락장 속에서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총 6위 기업이죠. 메타인데요. 수석 AI 과학자인 얀 르쿤이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핵심 인력의 유출 소식에 이날 메타의 주가 0.7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재차 주목받으면서 주가 1.2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굴기에 직면하며 테슬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브로드컴은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면 고평가 부담에서 벗어난 헬스케어 업종이 대부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라이릴리 역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민간 고용이 악화되고 중소기업 수치가 낙관 수치가 하락하는 등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이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노모아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같이 알아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달 고용 관련 데이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AI 거품론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처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는데요. 1년 사이 약 236만 2천 명이 늘어 최초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소비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72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하루 평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3분이 줄어든 반면 스포츠 및 레포츠 시간은 7분, 개인 위생은 4분, 외모 관리는 3분이 늘어났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생활이 단순한 노년기가 아니라 두 번째 청춘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업계의 생존 전략도 달라졌는데요. 학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배움을 갈망하는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학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습지로 대표되던 전통 교육 기업들이 이제는 시니어 에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 콘텐츠 기획력과 교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니어 맞춤 학습지, 디지털 문해교실, 두뇌 건강 트레이닝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과거에는 학습을 자녀에게만 제한했다면 이제는 축적한 경제력을 토대로 직접 학습지를 구독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액티브 라이프 프로그램을 구독 중인 연령대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9월 기준 프로그램을 학습 중인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3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0대는 23%, 80대는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배움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뷰티 업계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 여성층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 동안, 항산화 시술 등 뷰티 관리에도 적극적인데요. 피부과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지방 파괴 주사, 필러 등 복합 시술을 받는 50에서 60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대에서 40대보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예쁘게 나이 드는 법을 찾는 시니어 세대가 늘면서 글루타치온처럼 피부와 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는 구강 용해 필름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특히 인기입니다. 삼키기 부담이 없어 노년층 맞춤 루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는 교육이나 뷰티를 넘어 경제구조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령화 흐름에 대응해 시니어 고객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인 우리원 뱅킹 내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과 청담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거점 살롱드 원더라이프를 개설하고 상속과 노후 대비 수요를 겨냥한 안심 신탁 상품을 선보이는 등 디지털 현장, 상품을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시니어의 자산 관리, 상속, 은퇴 후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인구 변화가 아닙니다. 아이 중심이던 시장이 이제는 부모 세대, 나아가 시니어 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소비의 중심이 시니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시니어는 새로운 시장의 주체이자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이슈였습니다. 네,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산업 전반으로도 변화가 돋보이는데요. 이제는 경제 구조가 시니어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노무한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바로 코레일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 수능이 하루 전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코레일이 특별소송대책본부를 대책했습니다. 전국 주요 역과 차량기지에 전동열차 15대, KTX 4대, 그리고 일반 열차 7대를 분산 배치해 비상시 대체열차를 즉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수 작업을 중지하고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와 운영되어 있을 때 시험장의 인접 운행 열차의 서행 그리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수능 이후 예정된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해 또 한 번 수송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용퇴를 결정해달라는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항소 포기 과정에 있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견 제시일 뿐이라 말했지만 노대행이 사실상 지시였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불씨를 지폈습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부터 전국의 검사장급까지 노대행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법무부 개입으로 포기한 셈이라 검찰의 정체성과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노대행이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정 장관은 스스로 새 차례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힌 만큼 개입 논란도 사그러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어서 유재영 아나운서가 계속 전해주겠습니다. 네, 깜깜이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결혼 서비스업, 필라테스, 요가 업체에서 이제는 가격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가격이 얼마인지 환불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또한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장 등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피해 보상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교실을 개정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 광고하도록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식장과 웨딩 대행 업체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항목별 요금과 환불 기준, 그리고 계약 해지 위약금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업체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도 이용권 기본 요금,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중요 정보 표시, 광고 의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제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은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며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별법에 흩어진 단속 규정을 하나로 묶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표 통합관리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벌 강화가 아닌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신고 포상금도 확실하게 도입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안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 규정돼 있어서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유명 가수의 콘서트와 공연 곳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며 안표 거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연 스포츠 분야 안표 근절 방안 소식이었습니다. 네, 노모아 아나운서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중요한 경제 이슈들 같이 짚어봤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통과 업무 시간 등 전국적으로 조정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내장도 내일 개장과 폐장이 1시간 미뤄진다는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와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에 조금 반짝이는 그런 공간에서 따뜻한 감성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환상적인 야간 축제, 구리 빛축제를 소개해드릴게요. 구리 빛축제는 장자 호수공원 빛으로 걷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장자못의 설화와 겨울 동화를 결합한 공간 연출로 구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축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장자 호수공원이 반짝이는 조명과 포토존으로 가득 채워지며 매년 겨울이 되면 가족,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리시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축제는 2025년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약 2달간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 부스는 11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장자 호수공원 체험존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 반짝이는 LED 쥐불놀이, 그리고 몽글몽글한 비눗방울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장자못 축제, 음악 창작소 빛축제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하다고 하네요. 메인 행사장인 장자 호수공원에는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 정문 근처에는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으며 후문 쪽에는 작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빠르게 만차가 되므로 오후 5시 이전 조기 입장을 추천드립니다. 인근 제7공영주차장이나 구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도 이용 가능하고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구리역과 도농역에서 버스로 한두 정거장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주차 위치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람 루트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문에서 시작하신다면 불빛 터널, 중앙다리, 메인 트리 광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후문에서는 코스모스길, 빛의 정원, 포토존 구역을 추천드립니다. 호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요. 중간중간 푸드트럭과 포토존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 시간은 주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6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혼잡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입장하시면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빛으로 물든 장자 호수공원을 함께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요? 반짝이는 불빛과 음악, 그리고 따뜻한 겨울 감성이 함께하는 2025 구리 빛축제. 이번 주말 여러분의 밤을 환상적인 빛으로 물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신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11월 12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2.07% 상승한 4,150.3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2.52% 상승한 906.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자, 기관 홀로 9,128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를 보시면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25% 상승한 54만 7천 원에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ABL 바이오는 29.95% 상승한 12만 6,700원의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펩트론은 10.53% 상승한 29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지원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바이오의 나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오에 대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와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같이 볼 소식은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먼저 노모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한미약품 오늘 개장 직후 무려 8%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내 한미약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장 초반에는 49만 4천 원까지 뛰면서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승현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대장주인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이 연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미약품은 중장기 비만 치료제 관련주 관점에서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연내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 그리고 MSD의 행보에 따라서 한미약품의 주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줬는데요. 일라이릴리는 한미약품의 비만약 후보인 라트리아와 비슷한 콘셉트의 후보 물질이죠. 레타투르타이드의 임상 3상 결과를 이번 주에 결과할 예정입니다. MSD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결과를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트너사들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한미약품 주가의 추가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오늘 한미약품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46만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만 4천 원 선에서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후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48만 1천 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한 증권가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보시자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6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도 바이오주와 관련한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무려 29.95%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AR바이오가 미국 일라이릴리와 4조 원이 넘는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을 떠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ABL 바이오가 차기 바이오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여파로 알테오젠과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등 바이오 전반에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ABL바이오는 이날 일라이릴리와 자사의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릴리의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복수의 비공개 타겟 후보 물질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585억이 넘는 금액을 필두로 임상과 허가, 상업화 등의 단계별로 3조가 넘는 마일스톤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상업화 이후에는 순매출액에 따라서 로열티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ABL바이오는 지난 4월 GSK와의 기술 이전에 이번이 두 번째 플랫폼 기술 이전 성과로 올해에만 약 8조 원의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을 달성한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LS 티라 유텍입니다. LS 일렉트렉이 엔비디아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회사인 LS 티라 유텍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현재 LS 일렉트릭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인 예측형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LS 티라 유텍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하이테크 산업 군향 무인 자동화 공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솔루션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조관리 시스템 외에도 설비 자동화 및 물류 로봇까지 포함한 통합 라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물류 로봇 사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내 물류 자동화 세분화 역량을 확장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협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14.77% 상승하며 7,770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8,330선까지 오르며 급등한 모습인데요.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며 7,770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LS 티라 유텍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어서 저와 함께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사와 관련한 특징주인데요. 국내 게임사 펄어비스가 간판 게임 검은 사막의 성과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36% 상승한 38,900원의 마감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펄어비스는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대형 신작 붉은 사막 출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붉은 사막 출시를 연기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차질 없이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0일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매출은 1,068억 원으로 같은 기간 34.2% 늘었습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펄어비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797억 원, 영업손실 125억 원이었습니다. 대표 지식재산권인 검은사막이 실적 성장을 견인한 건데요. 검은사막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게임 매출이 늘었고 외환 환산이익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됐다고 회사 측이 설명했습니다. 검은사막 신규 클래스 5건과 신규 지역 막의 에다니아 출시로 3분기 사용자 유입이 늘었고 콘솔 신규 버전 아토락시온과 에다니아 출시가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붉은 사막 출시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스팀 위시리스트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뜨거운 기대감이 아직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내년 붉은 사막 판매량은 400만 장에서 500만 장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증시에 훈풍이 불어닥치면서 전반적인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개장 직후 삼성증권은 7%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84,400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3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날 삼성증권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97%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연합인포맥스 기준으로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인 3,366억 원을 19%에 가까이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삼성증권의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5.5%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인데
최근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안정적인 운용 손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거래대금의 증가세에 힘입어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하튼 좋은 흐름에 오늘 삼성증권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오늘 78,100원 선에서 거래 시작해서 84,400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역시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83,100원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짧은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다른 리포트 확인해 보시면 하나증권 연구원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만의 스토리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는 기업사전 소식입니다. 오늘은 유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할인점 이마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할인점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1993년 창동점 오픈과 함께 탄생했으며 2006년 월마트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와 신선식품 전용 후레시센터, 미트센터 등을 운영하며 새로움을 이끄는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마켓, 이마트 푸드마켓 등 특화 매장을 출점하며 유통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11월 11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이마트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3,10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매출은 7조 4,00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하락했음에도 영업이익은 3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마트는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며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가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창고형 할인 매장이 가성비가 뛰어난 채널로 부성했기 때문인데요. 트레이더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3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3.6% 늘어난 1조 4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차별화 상품과 글로벌 소싱 전략을 앞세운 자체 브랜드 T스탠다드가 트레이더스만의 강점으로 작용한 겁니다. 또한 이마트는 대형 할인 행사 고레잇 페스타와 주요 생필품은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운영하는 가격 파격 선언을 통해 업계 전반의 가격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해외 직소싱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과 가격 우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상품 혁신을 본격화한 건데요. 이에 더해 스타필드 마켓을 중심으로 공간 혁신 리뉴얼을 추진하며 고객 방문 확대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이마트의 이커머스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쓱닷컴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상품, 가격, 배송 등 온라인 장보기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프로모션 공동 추진, 배송 서비스 고도화 등 협업을 확대해 온라인 이마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마트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를 있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마트에 대한 기업사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무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격변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지금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가는 상당히 불안했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코스피가 장중 고점 대비 6.5%나 하락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를 이상하게 느끼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아시아 증시 모두 AI를 중심으로 증시가 매우 오른 상태이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수치 보시면요. 국내 코스피는 연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무려 71%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각각 17.3포인트 그리고 16.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의 상승 기여율을 합치면 44%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이 두 기업이 없었다면 코스피는 지금 4,000포인트를 넘는 것이 아니라 3,300포인트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정도면 종목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 증시 살펴보시면요. 소프트뱅크와 어드밴테스트, 도쿄일렉트론이라는 세 종목이 일본 주가 상승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5개 업체가 주가 상승의 49%를 기여했는데요. 대만은 더 극단적입니다. 바로 TSMC라는 한 종목이 전체 주가 상승의 64%를 기록한 겁니다. 거의 3분의 1을 한 종목이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서는 소수의 AI 종목 중심의 반도체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승의 40% 이상이 AI 그리고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AI 버블 관련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 종목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들만 급등하는 현상은 건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블을 심각하게 걱정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요와 경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테크 산업은 대체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보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 성격이 강합니다. 보통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인데 반도체 역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로 미국 생산자 물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물가는 2000년 이후부터는 늘 마이너스에 해상했습니다.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AI 데이터 센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바로 전기와 전력입니다. 미국의 전력 물가를 살펴보시면 2020년 급등 이후에는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력 배송과 송전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통신 장비와 컴퓨터 가격의 상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리포트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현재 AI의 실체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 테크나 전력 관련 물가는 전부 하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테크 산업은 디플레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이 바로 공급 부족 국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AI에 대한 수요는 실제하고 여전히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리포트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편중 현상은 버블이라기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 국면이 공급 부족 국면이라면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증시가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는 사실인데요. 주가가 9월 중순 이후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요. 지난 10월에만 코스피가 무려 19.9%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1980년대 이후 월간 코스피의 상승률로는 9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 코스피가 월간 20% 상승을 한 이후 주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IMF 당시나 1999년 닷컴 버블 때처럼 더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5%에서 10%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는데요. 이제 표를 살펴보시면 월간 20% 이상 상승한 후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99년에서 2000년
한창 버블이 쌓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를 살펴보면 미국 나스닥과 코스피 모두 고점 대비 10%에서 15%에 달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블 장세에서도 조정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장이 더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가 10월에 19.9%나 상승한 이례적인 결과를 내보인 만큼 점차 조정 국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 모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덜 올랐던 업종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유틸리티,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배당 분리 과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AI에 대해 집중된 흐름에서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리포트가 던졌는데요. 과연 주도주가 바뀔까요? 허재환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려에 의한 것이라면 주도주가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시장을 보시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흔들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미국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노키아, 시에나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보시면 급등 이후에도 잘 견디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고 이러한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오늘 리포트의 메시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투자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보는 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노무아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장을 조금 단순하지만 나도 껴줘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증시는 훈풍을 탔지만 제 계좌는 울고 있네요. 속상합니다. 네, 나도 껴줘라는 한 줄 평 장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유지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는 순환매 장세라고 한 줄 평 하고 싶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까지 잘 들어봤고요. 저는 오늘 장을 잘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국내 증시는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고 1시간 늦게 회장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